전북이 더 중요해져가지고. 네, 그런데 와보니까 가깝더라고요. 1시간밖에 아닌데 자주 못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하고 무슨 좀 인연이 있을까 봤더니 작년에 여기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왔다 갔고 또 우리 최수찬 교수님하고 학교에 같이 지냈고 박승대 보좌는 지금은 피지컬 AI 위원장이시군요. 네, 저하고 엄청 자주 일하는데 이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와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과연 제가 전북 여러분 인수인의 여러분께 AI 시대의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7개 파트가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인데요. 이게 제 정의입니다. 과거에 인공지능은 뭐냐면 판별형 인공지능이었어요. 뭐 바둑을 잘 둔다든가 사진을 보면 범인을 찾아낸다든가 이랬는데 아마 2000년 챗GPT가 나온 2020년부터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6년 작년부터는 AI가 어디로 발전하고 있냐면 에이전틱 AI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알아서 일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지컬 AI는 뭐냐? 제 기준에는 에이전틱 AI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컴퓨터 안에 가상으로 있지만 로봇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질 수도 있고 몸에 살이 붙어있는 근육이 있는 에이전틱 AI를 피지컬 AI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강연 스타일인데 괜찮나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최근에 딴 얘기 한 시간 해도 되나요? 이제 그 HBM 반도체 AI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또 누가 하고 먹으면 삼성전자팀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그때부터 9시까지 아무도 저를 안 찾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KTX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사람들 만나고 학교 내에서 학생 지도하는 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광화문과 여의도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노무라 증권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줬어요. 여기 사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무라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57만 원을 들어가고 저 만나고 난 이후로 이번 주 월요일에 누굴 만나면 골드만삭스를 만났어요. 또 오를 것 같아요. 오늘 뭐다 내리고 그냥 주가 얘기만 할까요? 주식까지. 그럼 왜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냐면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연구를 하면 그게 뭐 10년, 20년도 걸리는데 그 다음에 진심으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민이 요즘 HBM 공부하는 이유를 보면 교수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왜냐면 주가가 오르가는 내려가느냐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은 동탄에 아파트 사냐 안 사냐에 달려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겠죠. 근데 하여튼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골드만삭스 그 미래 스페이스 X라는 회사 아시죠? 공모했는데 우리나라 한 주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누가 그거를 나눠주는 기관이 미국에 누구냐면 골드만삭스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시장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 강의짜리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말씀. 빨리 넘기시는 게 빨리 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가는 앞으로 100년 갈 것 같아요. 산업이든 여러분 자녀의 직업이든 경제든 지금까지는 뭐였을까요?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석유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런데 AI가 100년을 끌어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노동을 다 AI가 대체하는 거니까 세계 군사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해킹도 AI가 하지 사람이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 AI가 공격이 되는데 그
그 두 개를 경쟁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에요.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100년을 갈 것 같고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가 30년을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도지사님 임기가 몇 년이죠? 4년, 한 3번 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전직 지사님은 몇 번 하셨죠? 아, 그래. 저하고 익사는 밥 먹었는데. 딱 2달 전에. 그래도 그것도 과거는 과거고,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근데 12년 동안 이거 하시면 전주가 뭔가 클래식하고 고전적이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이런데 경제적인 동력은 좀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1번 이유가 KTX 라인이 없다는 지 저는 그렇다고 제가 머릿속 보는 거. 여기서 앞으로 12년 도지사님의 성공은 AI에 달려요. AI 자체일 수도 있고 그거 관련된 산업일 수도 있고 전주 100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원래 기차는 익산을 지나갔죠? 누가 그거죠? 일제시대 때 보면 누가 그거죠? 거기 쌀이 많이 나니까 거기 지은 건가요? 부산하고 익산은 가깝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아마 쌀만이 전남 전북은 곡창지대니까 만경강이 이 근처인가요? 어쨌거나 쌀 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이 그 산업의 동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부선은 뭐냐면 중일 전쟁하기 위해서 철도로 까는 그 최단 노선인 거고 아마 전라선, 전북선이라면은 아마 쌀을 실어가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임진 왜란 때 여기만 못 들어왔잖아요. 이순신이 막아가지고 물류 그러니까 나중에 좀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에이전틱 AI 몇 년 간다고요? AI가 100년, 에이전틱 AI가 30년. 도지사님이 12년 하느냐 못하느냐가 뭐에 달려있다고요? 경제에 달려있고 집값에 달려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AI에 대한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스라이드요. 자, 맨 앞줄에 앉으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으셨어요? 인수위에 어떤 일을 맡고 계세요?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일반인가요? 일반인데도 이렇게 픽업이 되신 거군요. 그러시군요. 하루 이거 AI의 사용료 한 달에 얼마나 계십니까? 무료로 쓰고 얼마 쓰고 계세요? 30만 원. 훌륭하십니다. 저 130만 원 쓰고 세상에 나와. 왜냐면 AI의 HBM이 필요하니까 AI 속성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도지사님이 저를 HBM 전문가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저 AI죠.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폭발할 수 있었던 게 HBM 아이들인 게 코로나 때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팅도 없고 출장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그 10년을 AI 공부만 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HBM 하려고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면 HBM이 AI에 필요하니까 AI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도지사님이 재임하는데 당공처리 중요한다면 당수가 누구야? 당대표. 청소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왜 19금 시민들 투표에서 결정된다면 시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BM을 잘 만들려면 AI의 속성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AI를 써봐야 근데 이제 미래 AI가 어떻게 될지는 제 상상력 반이고 현재 이렇게 써보는 게 반인데 또 하나는 저희 연구실은 HBM의 설계를 AI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거 요즘 기술. 근데 하여튼 이게 제가 쓰고 있는 AI의 중요한 점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장 요즘 많이 쓰이는 게 노트북 앱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 많이 들었어요. 뭐 자료 시키고 뭐 하는데 24시간입니다. 조기 학생 시절에는 눈치대도 가야 돼요. 월급도 주고 뭐 너무 부려먹을 수 없잖아요. 인권도 있는 게 얘네들 인권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엔티 그래피티로
뭐냐면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도 만들어서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AI를 쓰니까 시간이 많아서 공부가 더 재밌게 지낼 것 같은데 대화가 더 줄고 AI가 오지. 그러면 제가 노는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학생한테도 숙제를 좀 일주일 만에 올 거예요. 그만 딴짓하고 또 기다려도 그게 그 교수의 본 모습인데 학생 시험 오는 거. 네. 근데 AI가 1분 만에 답을 주니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좋게 얘기하면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메일도 AI로 보내고요. 자료 조사를 컴플렉스에 쓰고 뭐 엑셀에 들어가서 코드 돌려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세상에 없는 걸 하진 않지만 제가 궁금한 걸 찾아가고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여러분은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중고등학교 대학생이면 자기만의 AI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AI 워크플로우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2026년도에 AI의 미래 모습은 어떨 거라고 한 20개 쓴 게 있어요. 오늘 그거 불러드릴게요. 일부는 최근에 업데이트했지만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에이전틱 AI는 어떤 모습으로 1번이 뭐냐면 리즈닝 앤 띵킹. 지금 제가 챗GPT한테 오늘 오후에 뭐지? 그러면 전주 여성재단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 때는 왜 여성재단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교수만인데 누가 올까? 몇 명이 올까?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꼬리에 꿀을 먹는 게 여성재단을 왜 여기서 하지? 근데 아까 이 시간에 일부러 보통은 제가 어떤 발표가 있으면 1시간 전에 와서 화장실 가고 동네 분위기 파악하는데 아까 제가 여성재단 1층에 갔는데 누가 와서 어서 오세요 해서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안 맞추고 피해서 갔는데 그분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아까 저한테 포도 주스도 주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왜 전주에는 이런 여성 재단이 있을까? 여성 가족 재단을 왜 만들었을까? 공무원 조직이나 뭐 이런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럼 전주 가서 무슨 얘기 할까? 저녁 먹고 전주 비빔밥 먹고. 그래서 AI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글로 써요. 우리한테는 안 줘요. 그래서 글로 쓴다는 얘기는 그게 기록이 또 남거든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금 2번. 멀티모달은 뭐냐면 과거에는 AI가 글만 써줬는데 앞으로 이제 비디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음성도 만들고 근데 글이라는 건 아예 뭐에 이러지만 사진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글보다 멀티모달이면 데이터 양이 1000배가 증가해요.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1000배가 증가해요. 도지사님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순이익이 한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몇 조 정도? 몇 조 정도? 네? 500조. 지금 전국 예산이 얼마인데? 제 꿈이 이거 1000조 만들어서 세금만 떼갖고 전국에 나눠주고 노인들한테 집 지어주고 애 낳으면 1억씩 주고 젊은 사람 결혼하면 집 지어주고 노인네들 위한 박수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근데 제가 작년에 요구 다녔는데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500조 될 것 같아요. 1000조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하면 1000조. 왜냐면 복지국에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가만 안 놔두고 근데 제가 지금 올해 500조라고 쳐요. 그거의 1000배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0조. 맞나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700조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 그 우리를 가만 놔둘까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1, 2번 지금 10번도 안 갔어요. 제가 너무 종교처럼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리 전공하니까 하고 제가 자부지에 빠져나가서 오늘 새벽에 서서 왜 메모리가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나 AI 시대에 써봤더니 53개가 나오더라. 마음을 진짜 욕심 피우고 명예도 피우고 돈도 들고 써봤더니 그래갖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엔비디아 주식사, SK 하이닉스 주식사 상품 강의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교수가 뭘 한다. 그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민원을 우리 와이프한테는 유튜브 보니까 뭐 아는 척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찍어줬어요. 엘리베이터에 인사하는 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고지사님, 최수찬 교수님, 인수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원님 지금 뭐 몇 번도 안 갔어요. 4번, 3번째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제 코딩 안 하고 말만 하면 프로그램 다 짜주고 게임 다 짜주고 해킹 다 해줘요. 4번째는 퍼스널 AI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가 건강검진 받으면 무슨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보내줬더니 무슨 약 뭐가 다 분석해. 의사 선생님이 내과 가봐야 한 5분 상담이 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보여줬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당신 아닌 것 같다고. 챗GPT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무슨 질문하면 저한테 맞춰서 답을 해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어떠냐 주말 이러면 제가 평소 때 주말에는 뭐 하고 지내는 여행 계획 짜달라고 치면 제가 돈이 얼마 있는지 누구하고 가는 걸 좋지 친구랑 골프 치러 뭐 태국 가는 걸 좋아하는지 와이프하고 좋아하는지 세계 어디 가는지 다 기록을 가지고 최적의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챗GPT나 제미나이 쓰면서 여러 일 했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리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태어나서 죽을 제가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초 자기가 하는 사진, 다큐멘트, 이메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에 딱 맞는 서비스를 AI가 해줄 수 있거든요. 나의 입맛에 맞는. 요즘 유튜브 좀 그렇지 않아요? 맨날 보는 것만 나와요. 계속 민주당 보면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요즘 제 색깔을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반대당을 클릭해서 봐요. 일부러 제가 선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퍼스널 AI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요즘은 SNS를 내서 SNS에 무슨 기록을 남기고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친민가 반민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챗GPT한테 얘 어떠냐 물어보면 다 나와요. 왜냐면 나에 대한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우리 와이프 제가 왜 바깥에서 잘난 척해서 집에서 꼼짝 못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모든 거에 제가 다 알고 있죠. 바깥에는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이중적으로 막 행동할 수 있지만 와이프는 24시간 보고 30년 살아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깨갱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억울한 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고분고분하니까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번 꼭 했다가 말하면 잘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고 잘못했으면 잘못 내 자신을 그렇게 또 딱 길들이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고 말 안 듣는 또 딴 거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음에 퍼스널 AI라는 거. 그래도 와이프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제가 귀찮아요. 제가 이 중에 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와이프는 하나다.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와이프하고 10년마다 재혼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새 여자하고 사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제일 우리 와이프가 있는. 두 번째는 밥은 3끼밖에 못 먹는다. 아무리 스테이크 100만 원짜리 식사도요. 이상이 나면 지겨워서 성인병을. 세 번째는 100살이면 죽는다. 그러고 나면 나쁜 짓 못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가을 올 봄에 목련꽃이 떨어지는데 슬픈 거예요. 내가 이거를 30번 더 볼까? 슬퍼. 그 1초 1초가 너무 아까워. 지금 아까 명함 교환하고 이런 순간에 제가 몇만 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고 눈만 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00살이면 죽는데 AI는 안 죽어요. 우리의 기록.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조건은 유한한데 AI는 무한하다. 아 이거 진성당한 말인가? 그걸 잊어버리시고 AI는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메모리에 살아있다. 자, 우리 지구과학 기사를 재밌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뒷이어서 다 지우세요. 지금 아까 인식하실 것 같은데 과거 지구 역사를 알고 싶으면 땅을 파면 돼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 나오냐 맘모스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석탄불이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시루에 대부분 석탄이 그래요. 만년 후에 땅을 파보면 반도체가 나와요. 메모리 거기 열어보면 제 사진이 나와요. 조개 맘모스 뼈가 미래는 뭐라고요? 근데 반도체는 약한 게 있어요. 전기가 필요해요. 새만큼의 발전소를 지어야 돼요. KTX가 지나가고 예다가 말씀드린 강남급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4번밖에 안 갔어요. 자, 5번은 뭐냐면 요건 약간 전문적인 과거에는 인공지능은 학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학습을 잘하는 게 AI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제미나이든 오픈 AI든 엔트로피든 학습의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뭐냐면 GPU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주가 총액 몇이죠? 1위가 된 거예요. 학습.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학습이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올 A 받았던 분들 뭐냐 나중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세상의 모든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까지의 지능은 나오는데 더 이상의 지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안 배운 거를 배운 것처럼 가짜로 글을 써내요.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면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의 시대는 끝나고 또 하나는 학습은 6개월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순간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 교통사고 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습, 작년 딱 여름에 인공지능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인공지능 학습의 시대. 그러니까 GPU를 하면 제슨 황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와서 치킨 사 먹고 요즘에는 유튜브 뭐죠? 유퀴즈도 나오고 그거 보면은 불안한데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고 싶은데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재용 회장 외국 가고 없잖아요. 엄청난 미국 거기서 뭐 야구 같이 던지고 하는 사람 의미 없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의 시대는 끝나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의 시대라고 해요. 추론의 시대는 제가 질문을 하면 인터넷에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탐색 능력, 자료를 얼마나 도서관 같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그걸 정리해서 나한테 주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 거를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추론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무슨 반도체라고요? 오늘 강의의 중심인데 메모리가. 자, 여러분들 지금 손에 핸드폰으로 샌디스크 주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난 3년간 몇 배 올랐는지. 샌디스크. 네. 100배 올랐을 거예요. 일본의 주가 총액 1위 기업 지사님이 진짜 중요한. 뵙겠습니다. 하기 쉬운 게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버티나가는. 네, 뵙겠습니다. 일본의 주가 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최수창 교수님 지금 어느 회사일 것 같으세요? 도요다.
지난주까지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키옥시아라는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세상이 그렇게 제가 뭐 목사님까지 설을 펴는 것 같지만 증명을 못해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무슨 회사라고요? 키옥시아. 미국의 반도체 총액 1위 회사가 어느 회사죠? 반도체 회사죠. 우리나라 주가 총액 1위 회사가 어디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AI 공부를 10년 했어요. 최근에 깨달은 AI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알고 봤더니 기억력이에요. 수학에 엄청난 수학이 있어요. 여기 그것도 몇 년 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우리 그 최수찬 교수님 수학 천재, 대학은 수학과 하지 않으셨나요? 수학 천재. 라이스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님. 뜻이 있어서 국회로 가시고 설명대에서 확률 통계 정보 이론인데요. 결론은 딱 해버리겠네. 그걸 뒤늦게 알아서 당황하는 사람이 젠슨하고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공장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스페이스X 돈 많아가지고 주식 상장해가지고 지금 4분밖에 안 났어.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배우는 거예요. 도서관 찾아서 자료, 인퍼런스라는 추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AI가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AI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몇 년 간다고요? 그런데 AI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가 여럿이 연합을 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요. 돈 주는 만큼, 핸드폰에 어플만큼. 그러면 AI가 저 대신에 구좌에 들어가서 패스워드 치고 아이디 치고 저 대신에 주식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 대신에. 그래서 AI가 소프트웨어, 엑셀에 들어가고 파워포인트 들어가고 여러분 대신에 이메일 보내고 쿠팡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프로토콜이 뭐냐면 MCP라는 거예요. MCP는 누가 지금 드라이버하고 있냐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예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우리나라 지금 사용료 돈 내는 거에 1위가 엔트로픽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다 이런 거 봐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돈을 쓰는 능력이 생기면 인간보다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쓰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고 고객이 왕이라고. 앞으로 AI가 대신하는 고객은 누가 된다고요? 에이전트 AI.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에이전트 AI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이전틱 AI를 고용을 해요. 한 사람은 재무 담당, 한 사람은 교육 담당, 쇼핑 담당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또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에이전틱 AI끼리 대화를 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걸 A2A라고 얘기해요. A2A는 누가 이걸 주도하냐면 구글 제미나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10년 이내에 AI 1등 회사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구글. 데이터가 많고 돈이 많아요. 오픈 AI는 돈을 지금 못 끌어모으고 있어요. 3위로 쳐지고 2위가 엔트로픽. 엔트로픽은 누가 살려주냐면 미국 국방부가 정부가 군사입니다. 네. 자, 7번 오토노머스 AI는 뭐냐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비서가 있다. 도지사님 비서가 있으면 언제 다 물어보면서 알아서 몇 시에 도착하면 회의 준비하고 다 짜고 도지사님 어제 분위기 안 좋으면 아침 보고 들어가지 않게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 오토노머스 AI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는 기업이 되든 행정이 되든 한 사람이 지금은 기업이 되면 몇만 명을 고용할 텐데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익이 남은 거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100명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직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능력은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부릴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이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된다는 그 사람들이 살 때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보다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AI 에이전트는 2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9 to 5가 없고요. 커피 마시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동시에 100배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역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PC를 윈도우 PC 이러잖아요. 앞으로 AI PC라서 여러분 창 화면이 다 바뀌고 그냥 대화창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하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잠도 안 잡니다. 자, 그래서 노클릭 AI, 그 다음에 지금은 입력을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말만 하면 되고요. 또 먼 미래에는 눈동자가 글래스를 써서 눈동자만 맞추면 알아서 그거를 해석하고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게 인간 감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AI에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라고요? AI를 갖지 않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 쓰는 인건비 대신에 AI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이나 경제도 AI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AI는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AI 단점, 메모리, 두 번째 전기, 세 번째 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AI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부동산으로 비슷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땅 잘 파셔야 되는데 AI한테 잘 파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AI를 인간이 개발해요. 인간이 주도해서. 그런데 이 얘기는 RSI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AI가 AI를 개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지금의 AI가 IN이라고 있으면 그 다음 IN 플러스 1은 AI가 스스로 개발한다는 코딩 능력이 있고 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AI 자체의 진화가 AI 스스로 하게 된다. 그럼 어느 순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반도체, 2번에 뭐라고 했죠? 전기, 세 번째가 돈.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전틱 AI의 능력, 제미나이냐, GPT냐, 오픈클라우드 누구께 좋으냐는 이렇게 제가 수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AI가 누구께 좋으냐. 근데 제 결론은 AI는 별 차이 없다.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거의 수학이 다 알려져 버렸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억력이 좋을수록 정확한 답을 내고 나한테 맞추면 하고. 근데 저는 거의 LLM 곱하기 메모리예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LLM은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메모리다. 그래서 메모리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비즈니스에 유리합니다. 쿠팡이 한국의 새벽 배송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물류센터를 짓고 오토바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메모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 깔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자기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쯤 되면은 하루만 공부하면 깔 수 있어요. 인터넷 보고 따라 하면. 지금 삼성전자 SK 사장들이 전원 소집돼서 아마 한두 달 내로 집합교에서 일주일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깔아서 자기의 개인의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전하면 인수위원회 바쁘게 끝나면 전국 그 도지사에 10명씩이나 100명씩 한 1년에 걸쳐서 다 이거 교육시켜서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쓰든 안 쓰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느껴보면 좋은데요. 자,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으면 윈도우 오픈한 다음에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카톡으로 직접 AI한테 명령을 줍니다. 대답도 카톡으로 하고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모든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저 대신에 은행 계좌 열고 이메일 보내고 다 해서 근데 부작용이 얘네들이 사람 대신에 연애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 게 됐고
이런 에이전트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인간을 배제하고 자기네들하고 톡하는 방이 생긴 게 바로 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 하나는 24시간 쓴다는 거. 근데 이런 에이전틱 AI를 쓸 때 간단한 일은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에서 대화로 할 수 있는데 큰 작업,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 돈을 또 얘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도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고, 근데 자기가 에이전트 100개를 키우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1억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나 대신에 자율권을 가지고 2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 파일에 들어가서 막 파일도 막 지우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느 순간 나의 통제를 거부하고 해버리면 나의 아이디를 갖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신뢰성 문제, 특히 금융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내야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나 대신에 AI를 하도 쓰니까 사용료가 급증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픈 클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메신저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카톡으로 AI하고 대화하면서 꼭 비서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는 24시간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내가 AI 에이전트를 꾸미고 한 거에 따라서 100명도 동시에 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건 가상적으로 제미나이 통해서, 그런데 제가 사무실 안에서 카톡 보내면 뭐 연구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예약도 하고 병원 예약도 하고 동시에 비서가 10명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핸드폰에 깔고 다니. 그래서 지금 핸드폰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이 하나가 있고 애플 계열이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계열이 AI 핸드폰이 나온 것 같아요. AI만 하는 화면에 뜰 거 다 필요 없고 말만 하면 다 되게. 그래서 샘 알트만이 지난주에 한국 올려다가 삼성 만난다가 돌아갔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상상에 샘 알트만이 와서 삼성 보고 자기네 오픈 AI 핸드폰 같이 만들자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하고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글은 인간하고 접점이 있어요. 유튜브를 쓴다든가 갤럭시가 있고 핸드폰에 제미나이가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 제미나이를 쓰는 통로가 있는데, 오픈 AI는 그거가 없는 거예요. 인간하고 접점이 AI만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안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삼성을 찾아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좋은 건 뭐냐면, 또 다른 핸드폰이 나오는데 AI는 메모리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곱하기. 오늘 제가 메모리가 오르는, 수요가 느는 이유를 몇 번 정도 얘기했죠? 몇 번 정도 얘기했을까요? 10번 했다고 쳐요. 할 때마다 2배씩 오르면 2의 10승이 얼마가 되는 거죠? 교수님?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0배 이분이 그거나 말거나 이렇게. 근데 하여튼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네. 그 전기가, 돈이 공급 안 되면 그걸 뭐라 하면 버블이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래의 AI 기업은 구글이 될 거라고 보냐면, 구글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구글 메일, 유튜브, 뭐 드라이브, 지도.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고 나를 더 많은 데이터가 나한테 퍼스널 AI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제가 현재 판단은 B2C 개인이 쓰는 용도는 아마 구글이 넘어오는 거고, B2B 기업용은 엔트로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위쯤이 애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애플이 오픈해야 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구글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구글의 수입이 광고료가, 검색 광고료가 한 50% 됩니다. 검색했을 때 옆에 붙는 거. 그런데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면 인간이 검색을 안 하잖아요. AI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붙일 때 인간한테 광고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광고 중에 좋아하는 게 파카스라는 광고 있어요. 뭐 퇴근하는데 아빠가 뭐 미역국 가야 되는데 아들하고 뭐, 아니면
퇴근길에 피곤한데 감성에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AI는 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어디 JTBC가 지금 강하게 생겼는데 그게 광고비가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삼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 광고를 안 줬어요. 왜 괜히 이재용 가보면 주게 된 거 아니죠? 너무 까불면 안 돼. 근데 재벌도 손잡주가 막 하더라. 해태전자도 그렇고 참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광고료를 지금은 인간이 쓰게 해요. 근데 왜 방송이 어렵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는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게 왜 광고가 안 붙는 거죠. 근데 미래에는 인간한테 광고를 안 붙인다. 왜냐면 결정을 AI가 합니다. 예, 그런 점이 이제 구글한테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뭐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검색하고 비교하고 클릭하고 결제하는데 나중에는 AI가 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뭐냐면 노클릭 AI라고 해요. 클릭하고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I PC는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지금 컴퓨터 키보드 이런 거 쭉 나가로 해주고 왼쪽에 뭐 엑셀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휴지통도 나오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도와주기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PC를 누가 지금 최근에 개발했냐면 엔비디아하고 TSMC가 개발해 만들었는데 약점이 있어요. 메모리가 128GB, 그러니까 PC 한 개가 300만 메모리가.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일단은 목숨을 안 엔비디아는 뭘 하더라도 왜냐면 AI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멀리서 인터넷을 찾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지금 노트북 PC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몇 년 후에 1,500만 원 하시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이 대학 가면 컴퓨터 한 대 사줘야 되잖아요. 1,000만 원짜리 사줘야 되고 바뀌는으로 그 다음에 한 달 AI 사용료로 10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하숙 비용보다. 왜냐면 AI 없이는 숙제도 못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미래에는 지금은 결혼 정보회사 여기는 결혼율이 젊은 사람들 결혼율이 높은가요? 요즘 다 떨어지잖아요. 아파트도 사야지 결혼도 해 직장도 해. 그런데 결혼 정보회사에 가면 지금은 학교를 어디 나왔니 뭐 차는 뭐 뭐니 집에 아파트가 몇 평이 있는데 미래에는 집에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있니 테라바이트니 기가바이트니 전세니 월세니 뭐 그래서 메모리를 상속할 때 상속세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능력과 권력이 AI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 좌우하는 게 반도체, 전기, 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엄청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도 지금은 이렇게 열면 뭐가 창에 뜨잖아요. 그죠?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것만 남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구글이 여러분은 모르는 핸드폰 사업을 아직 안 버렸어요. 구글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구글 입장에서 보면 AI 에코시스템, 디바이스 모델 다 있는데 구글이 없는 거는 메모리밖에 없는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다 있는데 TV 얘기하고 다 있는데 AI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사 이름을 바꾸자. SAMSUNG가 아니라 SAIM, SUN. 이름에 AI를 집어넣자. 그래서 AI 회사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몇백 조씩 돈 남으면 그중에 100조씩은 AI에 투입해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기재부 장관한테도 제가 뭘 얘기하냐면 1년에 100조씩 세금이 들어오면 기금을 만들어서 AI 전국민 AI 교육,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자. 옛날에는 그 돈 벌리면 어디에 투자했냐면 고속도로 깔고 인터넷 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 중에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오늘의 제가 그러면 거기에 산업이 몰린다.
광주하고 해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지금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새만큼의 땅값이 평당 얼마로 분양하시나요? 네? 50만 원이면 해남은 30만 원, 20만 원 깎으셔야 돼요. 근데 해남은 태양광에 있어서 전기 공급도 원하는 네, 영광 발전소가 있고 여기 LNG 발전소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AI를 확보하면 그래서 삼성에 나오는 냉장고에 AI 집어넣고 세탁기에도 넣고 핸드폰에도 집어넣으면 엔비디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세계 제2의 넘버원 기업이 삼성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7까지 있는데 파트 2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다 했고요. 이제 반복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학습의 시대였어요. 인공지능이 학습은 자꾸 정답 맞히기 훈련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시험 봤을 때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잖아요. 그거를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에서 수학으로 보면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이 되도록 틀린 게 없이 되도록 하는 그 미분되는 건데 그 미분하는 반도체가 GPU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입력만 넣으면 결과 나오는 거니까 X가 중요해요. X는 데이터예요. 검색을 해서 찾던 자기가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있던 X 이퀄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의 시대가 돼요. 이게 이렇게 수식이 바뀐 게 언제라고요? 이렇게 바뀐 게 언제라고요? 작년 어떤 이렇게 하시는지 도청에서 그래도 바로 그냥 했습니다. 어떤 종류 스타트라고? 도청에서요? 어떤 기분? 위치가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작년 여름 이게 따끈따끈 이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AI하고 대화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메일 위치, 음성, 동영상. 그래서 개인에 맞춰서 한다. 이게 다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면 이게 중요한 게 곱하기입니다. 덧셈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곱하기는 시퀀스 랭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요즘 노트북에 애들한테 올린 다음에 요약해 달라고 그러면 한 5분 만에 요약해줘요. 30분짜리 유튜브를 인간보다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 30분짜리는 데이터 크기가 제가 보기에 수십 메가바이트는 될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거는요 몇 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배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AI에 그냥 질문을 넣는 거를 뭐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메가바이트 시대가 됐어요. 기가바이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메가와 기가는 몇 배 차이죠? 막 감탄을 하시길래 메가와 기가는 몇 배 차이죠? 1000배 차이. 제가 1000 아니면 요즘 얘기를 안 해요. 1000 아니면 1000을 로그로 씌우면 몇이죠? 3. 10의 3승. 배치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예요. 지금 사용자가 10만이다 그러면 어기되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데 메모리가 그만큼 필요해서 그런데 제가 에이전트를 쓰면 저 대신에 이까지 100개가 또 곱하게 됩니다. 폭발한다. 그런데 메모리 없이 AI가 되느냐 제가 하루 종일 새벽이라 생각해보니까 수학적으로 지금 너무나 취약점이 너무 메모리 이거를 아직 트럼프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스망하고 셀안트만 이런 사람은 다 알아보면서 당황한. 그래서 그 제스망하고 작년에 리자수라고 미국의 AMD라는 회사 여자 사람 아까 했는데 표정 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나는 오늘도 삼성전자 임원들하고 보잖아요. 대화해보면 대화야 서로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비밀 물어볼 수도 없는데 눈빛이나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슨만과 미자수가 함께 온 거야. 피곤한 표정이지. 그리고 되게 기사에 공도 던졌다가 누구 만났다. 자기가 갑중에 자기는 안 그래 표정이 있다 하지. 이 공식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시저는 뭐냐면 AI가 계산할 때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할 거냐. 여러분 원주율이 어떻게 되죠? 원주율이 3.141592854 공학 교수님 아까 한국과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3.148592533 어떤 100까지 했는데 그러면 정확성은 높아지잖아요. 헐루시네이션은 없는데 계산량이 많아져. 그래서 새로 나오는 논문은 3.14만 하자, 3으로 하자 논문을 쓰고 오는데 제가 보기에 줄일 수가 없어. 정확성을 달나라로 갈 정도로 뭐 그래서 하려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다 곱하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수학 하나 더 하겠습니다. TPOT 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은 대학생 아드님 있으시면 TPOT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긴장을 시킬 수 있으면 아니면 AI 한다고 하는 분들 타임 퍼 아웃풋 토큰은 여러분 챗GPT 쓰면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1초에 뭐 10개씩 100개씩 나와요. 그게 왜 한꺼번에 안 나오고 투투투투 나오냐면 메모리부터 데이터 입고 계산하는 시간 때문에 걸려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큰 하나 나오는데 몇 초가 걸리냐 이거예요. 보통 밀리세컨드쯤 돼요. 근데 그 속도가 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메모리 밴드위드라고 돼 있어요. 나누기잖아요.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빨리 오도록 특수하게 구한된 메모리가 HBM, 하이 밴드위드. 처음에는 2001년도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래픽 카드의 화려한 그 그래픽을 위해서 그걸 개발했는데 그래픽이 1초에 60장씩 막 뭐 엄청난 화면을 하려면 저런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AI의 추론, 아까 인퍼런스라고 할 때 그 수학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행렬 복생.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 떨어지고 그것도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한 건 뭐냐면 대학교 때 공부한 수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선형대수였어요. 선형대수는 예술이구나. 근데 그 선형대수가 행렬이거든요. 운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최 교수님 무슨 과목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전주가 천재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됐어요. 엘지브라 영어로. 네. 약간 이 논리의 예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AI 서비스에서 제미나이 쓰는데 버벅버벅거리면서 글자 써주는 거하고 뭐 어떤 거 썼는데 일주일에 보고서 다 써. 그러면 효율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물류센터 새로 배송하려면 곳곳에 물류센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밴드위드. 인간의 그 조급함. 그래서 HBM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파트 2의 거의 결론인데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CPU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CPU는 누가 주로 만들었죠? 인텔이 엄청 잘난 척 했잖아요. 뭐 음악 소리까지 틀어주면서 했고 컴퓨터 사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로고 붙이고 그죠? 그때 소프트웨어는 누가 개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둘이 잘못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 영원한 성공은 없어. 인텔이 꺾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람 나가지고 망신 나가고 이용 나가고 괜히 어디 캠프에 들어가고 이상한 사진 찍히고 여러분들은 19금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이든 뭐든 너무 피크로 가면 안 돼요. 적절한 시점, 특히 자식 교육이 제가 학생들, 천재적인 학생들 100여 명 길러봤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잘나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기쁘거든요. 평범한 부모님께서 오히려 더. 그런데 인공지능이 되면서 GPU가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등이 되고 그 옆에 도우미로 붙어있는 메모리가 HBM이었어요. 근데 제 주장은 10년 후에 헤게모니가 메모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능에 메모리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완전히 세종대왕 다음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메모리를 정리하고 사수하잖아. 그런데 메모리는 SRAM, HBM, HBF 스토리지에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다 공급하자. 이거를 젠슨 황은 AI 팩토리라고 해요. 저는 메모리 팩토리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모리 안에 CPU와 GPU를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CPU가 GPU한테 우리한테 일시키면 우리가 하인처럼 해서 공급해 줬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걔네들 부여먹자 이거 계산해와 이렇게. 그거를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삼성의 주가 총액이 전 세계 몇 위쯤 됐죠? 10위권이고 하이닉스 14위. 유사이래도 최고예요, 그죠? 1, 2위 될 수도 있는.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돈이 복은 아니에요. 복이 있다. 사는 거 견제가 사. 돈 있고 복하고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 꿈이 이거를 완성하는 게 제 꿈입니다. 다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클로드라는 엔트로피에 나온 AI 소프트 코딩이 좀 일부 누출이 됐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열어보니까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 해볼게요. X 엑시스는 뭐냐면 제가 제미나이 보고 코딩을 개발하다 그랬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3명이에요. 그 네 번째 에이전트가 평가에서 가장 성적 좋은 걸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평가할 때 막 경쟁시키려고 잘 그러진 않겠지만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메모리는 우리보다 서너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Y는 제가 챗GPT 하다가 잠시 멈추고 딴짓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안 지우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PPT 보고서 쓰다가 잠시 멈췄어요. 1시간 후에 와서 이거 다시 이렇게 고치려 하면 그 기억한 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시간을 대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동시에 여러 개 AI를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텍스트를 뭐 찾다가 다 곱하기인 거예요. 메모리가 또 곱하기 2 곱하기 8배가 더 필요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사회적인 현상은 기업들이 AI를 많이 쓰게 하려고 AI를 잘 쓰는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줘요. AI 많이 쓸수록 그걸 토큰 맥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 이것 때문에 뭐 1인당 막 1,000만 원씩 기업에 쓰니까 요즘은 그러면은 한계를 두거나 그럼 그거의 결과가 뭔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도에서는 예산을 주나요? 각 부서한테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예산 준 거에 비해서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요?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큰을 많이 써라. 다음. 그리고 미래는 한 사람이 그래서 분업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0년은 자본주의가 분업의 시대였어요. 누구는 볼트 만들고 누구는 너트 만들고 누구는 바퀴 만들고 조립하는데 이제는 분업의 시대, 인간의 분업의 시대가 아니라 AI의 분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많이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AI를 쓰는데 그게 비용이 되는데 그걸 이제 토큰이. 제가 어렸을 때 토큰이 뭐냐면 버스 탈 때 토큰이었어요. 전주도 버스 토큰이 회수권 시대인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시대 아니시고 다 카드. 저는 이제 회수권도 있었나요? 토큰. 지금은 AI를 사용하는 양의 단위가 토큰이라서 그걸 토큰 경제학이라고. 얼마나 자기가 AI를 많이 썼냐 그걸 토큰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1000배나 더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많이 필요할수록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간 1000조를 미국에서 투입되는 것 같아요. 회사.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을 많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빚내서 하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동산하고 비슷하네요. 자, 스타벅스를 지어요. 전주에 스타벅스가 있나요? 네. 스타벅스 지으면 스타벅스는 언제든지 카페를 지으면 돈 벌 것 같죠? 사실은 인건비, 재료비 가장 큰 포션이 임대료예요. 목 좋은 데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 건물주가 좋은 거 아니에요? AI도 돈 버는 게 아니라 메모리 팔아서.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건물주는 돈이 있는 것 같죠? 은행 대출이 70, 80%. 그거 걷어갖고 결국 또 이자 내기 바빠요. 그럼 누가 돈 버는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수학, 엄청난 과학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꼭 그런 것과 비슷한 그거를 멋있는 말로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RO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수익 얼마나 리턴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ROT가 들어갈 것이다. 토큰 그만큼 썼는데 그러면 토큰을 쓰게 해놓고 성과가 나오게 하면 나중에 사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어떤 사람 쓰는 비용을 아마 토큰으로 감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점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최종 승자는 금융이다. 돈 못 빌려주는 장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그린 그림의 대학원생하고 HBM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이 영감이 들어서 이렇게 그렸나고 한데 어쨌거나 GPU의 데이터를 기억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쌓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PU와 메모리 사이의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메모리는 고속도로가 16차선인데 저희는 1024차선. 그러니까 기업에서 삼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어디다가 쓸 거냐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등 기업이니까 뭐라도 해보자 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마음 변하지 않고 이제 20년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요즘 좀 잘난 척해요.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자꾸 휴업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 삼성이 정신이 갑자기 들어갔고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메모리는 값싼 부품이었던 거예요. 인텔이 돈 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벌고 메모리는 값싼 회사니까 일본 회사를 경쟁시켜서 한 번씩 후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텔이 가격 후려친 거를 멋있는 말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싸지면 공급 더 사줄게 해놓고 공급량 늘리면 또 후려치고. 그런데 그때는 메모리는 노트북 컴퓨터가 100만 원이면 메모리 가격이 10만 원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핸드폰 100만 원의 메모리가 올 수가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근데 지금은 주도권이 성능이 메모리에 있으니까 출수시효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는 게 가격이니까 게임이 바뀐 거죠. 그때 CPU가 세상을 호령하듯이 내 메모리로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근데 HBM4가 내년쯤 나오는데 삼성 하이닉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 대전에 사는데요. 대전 살기 좋아진 게 신세계 백화점 좋아졌어요. 여기 백화점 없죠? 있나요? 네? 몇 대 있어요. 가끔 도련도 오시죠. 좀 넓어요. 신세계 있습니다. 저도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옆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1층에 상가를 간단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백화점 안 가고 1층에서 장 보거나 뭐 식당에 밥 먹을 수 있지 않겠어. GPU의 기능을 HBM으로 빼서 온 게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이게 쉽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하냐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장벽이 무너졌다. 자, 물고 물리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번에 제스왕하고 이재용 회장이 안 만난 거 저거를 누가 만드냐? 삼성은 우리가 만들겠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만들겠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모리만 잘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게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넘버 2가 이걸 그래서 근데 넘버 2는 일종의 뭐 명품 가게로 볼 수 있고 버스 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용 HBM하고 AMD용 구글용이 다 달라요. 저기에 GPU가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뭐냐면 커스텀 HBM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HBM이 표준화돼서 만드는 것 중에 갖다가 싼 거를 썼는데 이제는 안 되는 자기하고 맞게 사전 서로 스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자 생산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 변화는 과거에는 GPU가 있으면 HBM한테 일을 시켜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못 떠들게 너는 나하고만 일하고 딱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 슬레이브처럼만 해주는 거죠. 이때부터는 HBM끼리 통화를 하도록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바꿨어요. 그럼 뭐냐면 반란을 일구는 거죠. 명분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모자라면 빌려다가 쓰고 되고 이렇게 남의 집 자동차 빌리고 남의 집 핸드폰 빌려서 쓰는 것처럼 주차장 빌리는 것처럼 제 의도는 공유하자, 효율을 높이자는 거지만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반환하고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HBM4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BM5에서 저희 연구실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1층에 아까 GPU 기능이 있으면 너무 계산량이 많아서 뜨거워요. 냉각을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온돌방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는 그 특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1층에 있던 상가를 옥상으로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GPU의 일부 기능을 HBM에 갖고 와서 옥상에 올려서 거기서 냉각탑을 붙이자는 거예요. 더 독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HBM4, 5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승패는 두 가지가 나눕니다. 하나는 전력 공급을 16층까지 누가 잘할 거냐. 1층짜리 닫힌 건물은 전력 공급이 편합니다. 우리 수압도 그냥 나오지만 16층으로 지면 맨 위층에 수압이 떨어지거든요. 중간에 펌프를 설치해야 돼요. 이런 인프라 문제. 그 다음에 지진 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문제. 세 번째는 골고루 냉난방을 해서 일정한 온도로 갖게 하느냐. 네, 거기에서 승패가 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HBM5입니다. 다음. 그랬더니 저희가 이런 아키텍처를 했더니 아까 데이터 그 단어 하나하나씩 쏟아내는 시간이 반으로 줄고 이런 겁니다. 서비스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 쿠팡 그 물류센터를 지가까지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 가까이에. 근데 이런 슬라이드를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엔비디아, AMD, 구글 다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뭐 다 네트워크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다 이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얻는 거는 뭐냐면 뭘 추가하냐면 우리나라 뭐 천조 세금도 걷어서 복지국가 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나 AI는 다 미국이 주도해요. 아이디어 내고 구조내는 우리는 거의 부품으로 공급했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아키텍처 그림을 우리가 그리자.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메모리를 잘한다는 게 있고 하나는 AI는 지난 하나 처음입니다. 지금 막 벌어지는 거니까 먼저 그림. 근데 누가 그래 특허 안 쓸 거냐고. 특허 쓸 시간이 아까워요. 먼저 그러면 사람 생각이 이렇게 가둬져요. 이 한번 그림 보고 나면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는 못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연애할 때 뭐라 그러죠? 완전 생각을 지배해서 가스라이팅. 영화 이름인가요? 가스라이팅이?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HBM7은 좀 되면 한 10년 후에는 메모리 전체 공장을 우리가 지배하고 옆에 GPU를 붙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성능이 뭐 100배씩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 봐도 GPU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왜냐?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레브러스라는 회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네. 근데 교수님. 그런데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에 20억씩 하는데 쌓지 못하는 게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이볼루션은 발전은 메모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썼을 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연구해서 그린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레브러스라는 회사 미국의 국방에 의한 회사인데 12인치 웨이퍼 30cm 바이 30cm 하나가 GPU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면적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한 부분만 망가지고 전체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에 가장 치명적인 그래서 IPO라고 해 주식이 올라간 게 아마 일주일 전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스페이스X보다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야 돈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메모리가 모자란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HBF가 갖다 붙을 것이다. 근데 아직 한국은 안 왔는데 꼭 이 지역을 찾아올 것이다.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다음 저희 연구실은요 이런 설계, 이런 구조가 있으면 디테일한 설계가 있어요.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구멍을 몇 개 뚫을 거냐, 고속도로 아스팔트로 깔 거냐, 익스프레스 SRT로 할 거냐, KTX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그 설계를 AI로 해보고 있는데 AI의 코딩도 AI가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학생이 직접 코딩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오른쪽은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임피던스가 낮으면 데이터가 잘 가고 전기가 잘 간다는 뜻인데 오른쪽은 학생, 왼쪽은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영업 비밀인데요. 학생 뽑을 때 어떤 교수님은 학점 순위로 뽑아요. 석박사 학생, 저는 선착순으로 뽑아요. 누가 더 잘 될게요? 그 교수님은 이제 폭파됐어요. 그 다음에 언제는 연애 잘하는 학생 뽑았어요. 왜냐? 그러면 감정적인 연애를 오래 잘하는 학생들은 감정적인 안정성도 있고 EQ가 높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저 대신에 학생들이 잘 뽑아요. 근데 제가 연애를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줘요. 애들이 곧 과학고 나오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해야 돼요. 연애를 뭘 카톡으로 주는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학생 한 2년 만났대요. 그럼 내년에 졸업한다는 거야. 우리 학생이 박사학위 받으면 삼성 가면 몇 억씩 받겠죠. 근데 학생 때 결혼하라고 제가 푸시를 해요. 결혼하면 직장 갖고 뭐 박사라 이러면 멋있어 보여서 결혼 조건은 더 나빠요. 우리 학생이면 돈 써도 되고 원룸에 살아도 되고 다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 결혼하라고 했더니 쭈삣쭈삣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제가 지도 교수님이 이상해. 결혼 날짜 잡아야 디펜스 날짜 잡겠네. 우리 교수님 또라이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보냈어요. 1시간 반 먹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제가 바꿔봐요. 제가 역대로 답 받은 것 중에 제일 답 잘하는 여학생은 뭐냐면 지금 내려갈까? 서울에서. 자, 직장 가는 여자친구였어요.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학생한테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담 잘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들이 뭐 제주도에 여자친구하고 갔다 오고 동남아 갔다 오고 다 리포트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례를 40번을 봤어요. 이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학생들 결혼시키기 전에 음식 버리는 법, 설거지 하는 법, 소파에서 안 누워 있는 법 아니 공부만 해갖고 몰라.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르치면 잘 따라서 해요. 네. 영업비밀이 영분을 알아서 하더라.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여튼 전기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노조가 없어요. 삼성이 오늘도 점심 먹었잖아요. 사람들 이제 안 뽑는데. 그러면 노조가 막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페이퍼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학생은 전문가가 되죠. 20, 30년 일해도 죽어요. 얘네들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를 제패하는 방법 중에 여기가 있습니다. 다음. 근데 AI는 뭐 블랙박스라고 해서 박사인데 이거 보자니 빨리 끝낼까요? 계속 해도 되나요? 10분만 알겠습니다. AI가 블랙박스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저희 연구실에 AI를 프로그램을 짜서 인간하고 대화를 하게 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근데 전자공학 교과서를 다 공부를 시켰더니 해부 이론도 알고 반도체 이론도 알고 웬만한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뭐 열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쭉쭉쭉 가겠습니다. 네, 더 가겠습니다. 자,
피지컬 AI 오늘의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전국의 피지컬 AI의 깃발을